네, 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살리자고.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꾸 웃음 나와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오늘 살리자고 녹화 오면서 오늘은 어떤 주제 얘기를 하게 될까 기대가 막 되더라고요. 오면 항상 뭐 할 얘기도 많아지고 배울 것도 참 많아지고요.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오늘은 살리자고 첫 회에서 나누었던 산업안전 토크, 바로 2탄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에 관한 아주 진한 토크 한 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오늘은요, 산업안전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네, 타임머신을 탄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설레는데요. 백투더 퓨처인가요? 재밌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타임머신에 탑승할 고벤져스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살리자고 첫 회 때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네. 그 뒤로 1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철강회사 대표가 첫 실형 선고를 받은 뉴스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사고는 작년입니다. 2022년 3월 달에 경남에 있는 한 철강업체에서 발생했는데요. 맞아요. 철강업체는 쇳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쇳물, 용광로에서 뜨겁게 이게 액체 상태로 철을 만들면은 네. 붓는 과정에서 보면은 물이 튈 수가 있습니다. 쇳물이 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탑니다. 그렇죠. 터미네이터 그래서 타던데.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방열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열판을 이게 오래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끄집어 내어서 표면을 다시 이 세척하고 보수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1.2톤입니다.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크레인을 통해서 들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60세 근로자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혼자서. 근데 크레인에 연결하는 그 후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섬유 벨트 자체가 떨어지면서 몸 쪽으로 사람 쪽으로 이렇게 전도되면서 거기에 협착해서 돌아가신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뭐 이런 사고들이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불과 1년도 되기 전 10개월 전에 동일하게 이 회사 내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쁘다. 연속이 됐군요. 정말 나쁘다. 그런 거죠. 정말 안전 불감증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청 대표보다는 원청 대표가 포괄적으로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정 구속이라는 실력이 있습니다. 야. 본부장님,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국제적인 비교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만인율. 만인율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맞아. 모르겠습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만인이 있다. 아니야. 만 명? 만 명, 근로자 만 명당 예.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0.43명입니다. 0.43이면 43명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0.43.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높다. 그 낮다 아닙니다. 사망수가 그렇게 높은 나라 많지 않습니다. 진짜요? 우리나라가 이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OECD 소위 잘 사는 나라의 이 사망사고 만인율을 이렇게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작년도 기준으로는 0.038이에요. 근데 저희는 0.4%인 거예요. 예,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렇죠. 정말 경제 강국이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네. 적어도 산재 사망과 관련돼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너무 부끄럽다.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안전사고가 그래도 줄지 않았을까요? 보여줘.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원청 사업주한테 주고 원청 사업주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면은 원청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하청이 아니고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강한 법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법인데 작년 한 해 시행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요? 늘었다고? 그럼 혹시 좀 약간 소개가 안 됐어요? 모르나? 원청 사장님. 모르지 않으면 법이 무섭지 않은 건가? 왜 그런 거야?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효과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 정말 사업주들이 중대재해 한 명, 사망사고 한 명 나면은 야 기업이 힘들겠다, 정말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평가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인사, 조직, 예산 이런 측면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고 경각심도 가진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게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작동되었느냐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야 하면 실효성.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벌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예방이죠. 예방이. 중대재해는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애시당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뭐 지금과 같이 산업안전의 최선진국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옛날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습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씩 죽었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영국에 123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해 동안요? 네. 우리는 작년에 874명이. 그걸 빼내야죠. 영국에서도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좀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네. 이렇게 해서 만든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예요? 아니, 이게 다 그거 보고서는 아니고 이 표지. 아니 이거 왠지 로벤스 보고서라는 거예요. 네. 로벤스. 로벤스 보고. 로벤스 보고서가 나오고 실제로 산재 사고 사망률이 그럼 줄어든 거예요? 곧바로 줄어들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벤스 경이 돌아가실 때의 사망자가 200명대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도에 132명입니다. 오, 200m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1,000명에서 132명으로 한 50년 사이에 떨어진 거죠. 진짜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위험을 만든 사람이 위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야, 그러네. 이게 첫 번째 원리. 그러니까 사업주가 위험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위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커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타율적 규제에 의해서 중대재해를 감소시킨 것은 한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스스로 규제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통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라고 합니다.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법이 너무 디테일하고 세부적이면서 양이 많아서는 안 된다. 포괄적인 규정들을 법은 규정하고 자체적으로 노사가 협의해서 자기 규율을 만들어라. 그 자기 규율을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활동하라. 이것이 자기 규율 예방 체계입니다. 사실 체화위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또? 왜냐하면은 산업
재에서 최하위는 제일 좋은 거야, 아, 제일 좋은 거. 아, 꼴등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꼴등하고 우리나라 싶은데 꼴등해야지, 이때는. 꼴등하고 싶네. 이제 꼴등을 향해서 한번 달려봐야 돼. 그럼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1호 선고를 받은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알파고 씨가 준비했죠. 아, 예.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갈 현장은요. 네. 작년 5월입니다. 2022년. 그렇죠. 작년 5월이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막 따뜻해지기 너무 좋을 시작하고 때잖아요. 사람들이 좀 약간 지칠 수도 있잖아요. 공사 현장은 덥죠. 네. 햇빛도 뜨겁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지금 공사 현장은 요양병원이고요. 이제 요양병원에서 증축 공사를 하려고 한 명 노동자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죠. 네. 어떤 현장이 있냐면 이제 개구부가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자재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작업을 하셔야 됐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단 이분이 아무 안전대나 아니면 안전모를 안 쓰고 계시거든요. 맨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재들의 이제 무게를 합치면 거의 100kg 정도 되고. 엄청 무거운 거예요. 100kg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성인 남자보다 더 무거운. 네. 그리고 거기 끈도 제대로 묶어져 있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끈이 불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힘의 균형을 잃은 그 노동자분도 한 16m 정도 딸려가고. 네,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건물 5층 높이 정도. 네. 10m면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만 들어도 네. 그 현장에 문제가 한 서너 개 정도는 보이거든요. 네. 사실 안전모는 썼습니다. 그러나 16.5m에서 떨어지면은 안전모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안전모가 의미 없어. 만약에 안전대를 입고 착용하고 그렇죠. 안전고리를 와이어를 이렇게 와이어를 달았으면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떨어져요? 붙잡아 죽겠죠. 맞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답답함이 사라지질 않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죠. 타임머신을 타고 사고가 일어났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2021년 5월 14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갔나요? 아, 돌아왔나요? 비행 들어왔어. 자, 이제 돌아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사 현장을 처음부터 준비하는 작업자나 관계자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챙겼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안전 장비를 제일 먼저 챙겼을 것 같아요. 안전장비는 추락 방지하는. 네, 그런 추락 감지하고. 뭐 저는 안전대라든가. 그분 옆에 좀 서 있고 싶어요. 옆에서 좀 그러니까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였으면 아마 이 현장을 재검토 다시 한번 어디서 문제도 나올 수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저 좁은 공간에 저 무거운 물건을 5층으로 올리는 작업이에요. 딱 생각해도 야 위험한 작업이었다 위험하죠.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은 저렇게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라. 미리 플랜이 딱 있어야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것은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뭔지를 사전에 계획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작업 계획서를. 그런 측면에서 모든 위험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위험성을 평가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의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는 근로자들한테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이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세웠는데 안 되는. 막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모르는 맞아. 아무도 모르는 위에서 회의만 하고 다 끝나고. 맞아.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TB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BM이요. 예.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라는 거. 모여서 인사부터 하고요. 저렇게 코로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자기가 인사도 하고. 서로 점검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임팩트 있게. 아, 사고. 이 이야기만 들어도 좀 무서운 긴장감이 딱. 저희가 한부 측에 고리가 걸릴 데가 없으면 생장구를 이용해서 이중 안전고리 안전고리. 아까 말씀. 제가 불편할 테니까요. 동료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스스로 지킨다. 감사에 시험한다. 자금 지적권은 수락주의 나왔습니다. 지적권 두 개. 수락주의 좋아. 수락주의 좋아. 수락주의 좋아. 수락주의 좋아.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는 딱 10분. 아, 10분 안에. 10분 이내. 좋다. 10분 이내에 오늘의 작업 내용은 이겁니다. 이 작업 내용에는 이런 위험 위험성이 요인이 있다. 있습니다. 그 10분이 너무 소중하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그러네요. 아, 제 아내도 아이들 혼낼 때 너무 길게 혼내거든요. 진짜 한 방에 탁 임팩트 있게 예, 짧게 좀 해라. 근데 너무 길어. 정말 중요한. 그러네요. 어느 현장이나 정말 저렇게 모여서 10분 동안이라도 잠깐이라도 서로한테 긴장감을 딱 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산업 현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사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안전 체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형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소영 씨 기억나는 거 있어요? 1990년대 중반쯤에 대형 재난 사고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삼풍백화점 맞아. 붕괴 사고가 1995년,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1994년. 지금 소개할 사고 역시 1995년 대구 상인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 기억나요. 사고 현장은요, 그 상인동에 있는 큰 사거리로 당시 신흥 택지 개발지구라서 주변에 아파트도 정말 많고, 당시에 이제 초중고가 좀 밀집한 지역이었거든요. 상인동 내거리에는 한창 지하철을 만드는 공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만들려면 그 길 아래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또 지나갈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도로 위에 까는 철판인 복공판을 설치해뒀다고 하는데요. 복공판의 한 판 무게가 280kg. 그렇게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오전 7시 50분쯤 갑자기 펑 하고 폭발음이 들리더니 이 복공판 수십 개가 하늘 위로 날아간 거예요. 야, 어떡하냐. 280kg짜리가 하늘 위로 갔다. 네. 영남중학교 학생이 42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속상하다.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조금 일찍 학교를 갔던 이 어린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대구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저도 그때 중학생이었고 실제로 이때 친구들의 이야기여가지고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때 이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상가들은 거의 막 폐허를 방불케 했고 그 근처 아파트 베란다 뭐 무슨 유리는 다 깨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이때 이제 이런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대구 시민들이 2,000명 넘는 시민들이 뭐 헌혈도 하고 성금도 모으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때 뭐 엄마랑 아빠랑 출근하고 아이는 학교 갔다 올게 이랬는데 갑자기 다 일가족이 그러는 케이스도 많았어요. 상당히 그때 저희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팠죠. 정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요. 만약에 우리 고벤져스 분들이 타임머신을 또 타고 이 사고 현장 2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바꿨을까요? 아니 이거 원래 공사를 했을 때 네. 이제 물 파이프도 있을 거고 가스관도 있을 건데 전기선도 있을 거고. 그러한 좀 공사를 하기 전에는 튀르키예에서는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도 같은 거를 미리 확보해가지고 구청한테 허가 받지 못하는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막 파도 돼요? 우리나라가 막 산업 발전을 네, 하면서 너무 빨리 되고. 막 뭔가 막 우후죽순 생겨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도들이 그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요새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하는 지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 위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를 그냥 옛날에 산속에 가서 그냥 땅 파서 아무거나 이렇게 말뚝 꽂고 구멍 뚫으면 되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1995년 당시에도 대구시 상인동은 엄청나게 번잡한 지하 공간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땅을 천공할 때에는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알파고씨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무허가 작업을 한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두른 거죠.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때 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하에 대한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도시 지역의 지하 공간에 대한 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GIS라고 하는데 이 지리 정보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서 요새는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요 중대재해 감축 관한 상식 퀴즈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죠? 좋습니다. 너무 감축 퀴즈왕. 상품이 있나요? 아 있죠. 진짜예요? 아 저희는 항상 상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크지 않다는 거. 근데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오늘이 제일 커요. 진짜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들 뭐 퀴즈왕 됐을 준비된 거죠? 미소 이거 아니죠? 아니 진짜 준비돼 있어요. 아니 보통은 진행자한테는 답 주시거든요.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저희도 같이 풀어야 저희도 됩니다. 몰라요. 네. 저희도 몰라요. 자, 총 3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답 맞힌 분께는 올여름에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날 수 있게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되는 홍삼이 들어간 흑도라지 정을 이거는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맞춰야 아니, 되겠다. 또 저한테 양보하죠. 저한테도 좋아요. 네. 도라지. 네. 자, 그러면 모든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22년 기준 전체 사고 사망 발생의 57.7%를 차지하는 3대 사고 유형은 추락, 부딪힘, 충돌, 그리고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바로? 정답. 잠깐만. 뭐 빨랐어요. 네, 닥터베르?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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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땡! 제가 이게 말씀드릴게요. 가스, 잘못된 가스를 쉬면서 사망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씨. 땡! 아 질식 아니에요? 힌트 주세요, 힌트. 부딪힘. 추락, 부딪힘? 땡땡이 두 지혜 씨 화이팅. 지혜 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네. 아, 정답. 예. 익사. 이게 지금 보면은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산업 현장에서 네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물놀이 유형. 물놀이가 생각을 찔림. 찔림이요? 찔림. 땡! 비슷한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개인. 베인? 오케이. 배임하겠습니다. 잘림. 너무 여기서 잘릴 것 같아요. 지금 산사고에서 잘릴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요. 먼저. 지혜 씨. 예. 추락, 충돌, 압사? 앞서.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진짜 가져갔네. 내가 다 웃잖아. 진짜 가져간다. 아니 씨가 됐어. 근데 이거 슬픈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 안 네. 되는데. 그러네. 이게- 정답이군요. 예, 압착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달리 이야기하면은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뭐 끼임이에요. 무거운 물체나 아니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해서 중간에 끼이는 거. 끼이면 사고가 세 번째 사고 유형입니다. 꽤 많네요. 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은데. 홍삼 남은 구중구포. 야,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부럽네. 이거 되게 맞추고 싶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문제에서는 좀 빠져주세요. 제가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럼요. 튀김 맞는 냉정한 야, 거거든요. 이거 계속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온이 오르는 여름이면 산업 현장에 온열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름철엔 이 세 가지를 꼭 확보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 어려워.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온열사고 이 세 가지? 바로 얼음, 선풍기, 에어컨. 이번에는 퇴장. 퇴장. 깔끔하게 퇴장해 주세요. 시원하게. 정답. 온열사고? 닥터 베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 차양, 그리고 수분, 비슷하다. 휴식 시간? 오! 소영! 지금 휴식! 잠깐만. 아니 맞힌 것 같아. 느낌. 맞다고? 맞췄어요? 성을 찍었어요. 아니 근데 아, 이렇게 길게 얘기하셔서. 아, 진짜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 드릴게요. 시원하게 드릴게요. 와, 시원하게 드릴게요. 예. 여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와, 어떻게 물은 알았어. 장소. 그러니까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때 물 마셔야 되잖아요. 나는 네, 그늘이 수분 몰라?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다. 맞추셨는데요. 특히 올해는 상당히 역대급의 무더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물이 옆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소금하고 같이 물을 이렇게 섭취하고 물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그늘입니다. 하다못해 38도, 40도 가까이 되더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만해요. 거기에 바람만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살만합니다. 재우고. 네. 그래서 그늘이 꼭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고 더워지고 내 몸도 더워지고 힘들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이때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업주들도 이 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이 정도면은 정말 쉬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올여름에 열사병, 일사병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쓰러지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저랑 닥터베르님이 하나씩 맞히셨고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 상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문제 볼까요? 작업 전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안전점검회의에 위험 예지 훈련을 뜻하는 용어 TBM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소영! 텔레비전, 방송, 멤버십! 텔레비전 축하드립니다. 회장입니다. 가져가 방송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건 위험하다. 아니 근데 이건 알파고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치. 저는 모국어는 영어 아니에요. 뭘까? 어려워.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트레이닝 before meeting? 트레이닝 하기 전에 이전에 미팅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before meeting이니까. 저기 힌트 좀 주세요. 저게 택시, 버스, 모터사이클 이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란 더 헷갈려. 더 헷갈려. 같이 가시죠. 이거 어때요? talk before meeting. 일단 미팅은 들어가는 것 같아. 미팅 맞습니다. 미팅 맞아요? 아니 미팅 이때 제가 맞췄어요. 아니 M은 미팅 맞습니다. 비 하나만 알려주세요. 비. 이제 하나만요. 저 입구 쪽에 들어올 때 보니까 그 선물 같은 것들을 담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박스? 이게 박스 오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네. 박스 미팅? 박스 미팅인데 T가 이제 문제네요. T 마시면서 하는 거지. 티박스 미팅? 티박스 미팅? 이게 차 열어놓고 한 개씩 그냥 맞힌 걸로 해주고 싶다. 맞힌 걸로 해주고 싶다. 오케이 찾았어요. 사장님. toolbox meeting. 너 투했잖아, 아까. toolbox meeting.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tool T-O-O-L. 툴. 딩동. 툴박스가 툴박스. 공구통이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제조업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작업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작업 도구들을 담아놓는 통이 이제 툴박스죠. 이 툴박스를 두고 작업하려면 그거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들고 가기 전에
그 옆에서 같이 모여서 오늘 조심해야 될 게 뭔지를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 회의를 툴박스 미팅입니다. 풀박스 미팅. 자, 여러분들은 공사 현장을 떠올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굴착기. 뭐 굴착기. 크레인 같은 거요. 지게차, 뭐 트럭, 뭐 이런 거죠. 맞아. 큰 트럭. 운전할 때도 앞에 너무 큰 트럭이나 레미콘 차가 지나가면 살짝 이렇게 피하게 되고. 무서워. 그죠? 더 유의해서 이제 운전하는 경험들 다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항상 이런 중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중장비 관련한 사고가 바로 얼마 전 그 충북 진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사 현장이니까 당연히 되게 많은 장비들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던 작업자가 바로 옆에 이제 굴착기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맞은편에서 레미콘 트럭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착기는 내가 비켜줘야겠다 이러고 생각하고서는 후진을 했는데 바로 그 뒤에서는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이 이제 폐기물을 막 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차하는 사이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심정지가 된 상태로 바로 이송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신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실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굴착기가 후진 전에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만 했어도 이거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이제 먼지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 원인들을 보면 뭐 지게차가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 근데 왜 못 봤냐 이렇게 하면 뒷유리가 너무 더러워서 뒤에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뿌여서 안 보였다. 뭐 후방 카메라가 있었는데 먼지가 덮여서 안 보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중장비와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보다 더 많은 어떤 장비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투입이 많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전적으로 뭔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대응 수단은 옛날하고 똑같다 보니까 위험도는 높아졌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대응하니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건설 장비나 차량에 의한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뭐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 지나가기만 해도 그 소리와 막 그 큰 장비들 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작은 거 하나하나를 챙기지 못하는 환경들은 너무 이해를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고벤져스 분들 충돌 사고가 일어난 이날 아침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현장에 뭘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2인 1조가 저도 조금 지금.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큰 기계이기 맞아. 때문에 네. 뒤에서 같이 이분의 신호나 무전기를 받고 좀 움직이는 거. 맞아. 그리고 왜 보통 후진할 때 띠리리리리리리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를 좀 크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뭔가 뭐가 오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운전할 때 보면은 주차 센서 있어가지고 약간 기둥 같은 거 못 보고 있다가도 뭔가 삐 하면 뭐야 하면서 그쪽 뭐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사람 있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위험 신호를 운전자에게 바로 줄 수 있는 맞아, 그런 맞아. 센서 같은 것들도 장착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 센서가 없나요, 본부장님? 그 센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는 정말 그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혼재돼 있고 사람과 장비가 좁은 공간 내에서 막 섞여서 움직여요. 엉켜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일일이 앞에 1대1로 매칭해서 안 돼, 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 솔직히. 맞아.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정말 요새 AI, 지능형 맞아요. CCTV 아니면 여러 가지 스마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차량 같은 데에 자동적으로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반경 1, 2m 이내에 어떤 사람이 인체가 느껴진다, 감지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멈추거나 감속을 하도록 하는 뭐 이런 형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 그러게요. 게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공사 현장에 있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배가 아파서 트럭 뒤에서 배가 아파서 응가를 받는데 어머. 트럭이 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뒤에 센서만 있었어도 출발을 뒤에 뭔가가 있고 나면 앞에 출발 안 해서 얘가 덜 창피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 트럭을 계속 이 자식이 멈췄어야 되는데 트럭을 계속 이렇게
앉아서 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죠. 숨어야 되니까. 네, 갑자기 친구 근데 저 지서가 잘 지내고 있니? 지서가. 아, 이렇게. 박지석 잘생긴. 이 생각 자, 네. 근데요. 네. 실제로 현재 작업 중인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멈추는 지게차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예. 지게차죠, 지금. 앞에 사람이 있었죠. 자동 네? 아, 자동질. 사람 인식을 해요. 어머. 차가 알아서 멈추는 아, 그래, 이렇게 돼야죠. 네, 맞아요. 야, 그래도 저 앞에 분 너무 씩씩하게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믿는 거죠. 와, 바로 옆에 오니까 아, 이 너무 좋다. 꼭 필요하네. 너무 좋다. 지게차 시스템이네. 모는 분도 색깔이 바뀌니까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렇죠. 인식이지만 그렇죠. 밑에 계신 분도 네. 그 색깔이 자기한테 오는 게 보이잖아요. 뭐지? 그러면 하고 하면 다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 안전과 관련된 산업이 산업으로서 얼마나 육성돼 있고 성숙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안전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지능형 AI 스마트 안전 기구를 구입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정부가 80%까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뭐 대기업들이야 자기들 충분히 여력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는 해줄 수 없고 선발해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최대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좋네요. 괜찮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AI로 그 CCTV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실래요? 네. 보여주신대요. 미착용한 거를 찾아내는. 오! 거기서 소리 올려. 야, 빨리 써. 아,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서 막 열감지 하듯이. 욕설까지 나오나요? 야, 저기 네네. 들어가면 안 되는 데거든요. 안 되는 곳에 들어가면, 오. 화재 감지? 파이어. 밑에 거 지금 초기 단계에 감지한 불꽃이 거야. 튄다. 예. 아, 감지를 하네요. 아, 쓰러짐도 이게 되네. 이런 거 중요하지. 오! 이게 몇 초를 다투는 거고. 그럼요. 빨리 발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사람이 진짜? 붙어가지고서는 야야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네요, 좋네. 정말 안전장구, 뭐 안전모 하셨고요. 와, 안전화, 안전 또 장비 하셨는데, 모든 장비를 체크하는. 와, 이분 안 했어요. 이분은 일련 등장. 이분은 정말 퇴장입니다. 퇴장입니다. 근데 또 매니킹까지 인식하고 점수를 주네. 야, 저런 거 있으면 정말 급하게 몇 초를 다투는 그쵸. 일인데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아, 저런 시스템이 정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건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사고의 대부분이 건설 현장의 이야기라서요. 이런 중대재해 산업 안전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런 생각을 바꿀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중대재해는 건설업 쪽에 있는 이쪽에 위험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집 옆에는 건설 현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도 있어요. 건설 현장 그 자체가 우리의 생활 근거지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내가 근로자로서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가 시민으로서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업에서 재해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서비스업이요? 예. 예를 들면은 요새 뱀이, 코로나 때문에 배달앱이. 배달 많이 했죠. 그러면 배달 사고 하면서 배달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빨리 달리고 급하게 이렇게 나르고 네. 씻기 전에 갖다 준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나고.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우리 근로자들, 우리 기업주들의 기본적인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 문화 정말. 네. 자, 혹시 이런 안전에 관한 표나 슬로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로건. 네.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문득 다가온 한 문구의 글 거기에서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 밀착형으로 그냥 머릿속에
안전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의 여러 가지 슬로건 붙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슬로건을 몇 개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그걸 진짜요? 전국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용, 식당용, 뭐뭐 있죠. 화장실용으로는 히트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의 정조준. 정조준은 쉬야. 안전의 정조준. 네. 또 하나는 물은 내려도 안전은 내리지 맙시다. 물은 내려도 안전은 본 것 내리지 같아요. 말자. 네. 예. 물은 내리고 안전은 올리고. 좋네. 좋아요, 좋아. 이거 제가 음식점에도 가면은 밥 먹으면서도 안전을 생각하자 뭐 그런 취지인데요. 거기에는 뭐가 적당할까요? 안전은 주식이다. 배도 채우고. 그거 좋네. 안전은 주식이다. 네. 밥을 말아 먹어도 안전은 안전은 말아먹지 말자. 안전은 말아먹지 말자. 괜찮네. 괜찮아. 이 양반 한국 사람이네. 이 양반. 솔직히 얘기해 너. 제가 가서 곧바로 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참치 새끼, 안전 새끼. 안전 새끼. 괜찮네. 안전 새끼. 이 처리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뉴스에 우리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오자마자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매일매일 문자를 그렇게 많이 받으신다고. 그 재난재해 사고에 대한 그 알림을 계속 받으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또 산업안전이나 산업사고와 관련된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것은 조사 들어가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처벌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교훈을 얻으려면 이런 사고가 있었다. 내 주위에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안전관리자 아니면 대표 뭐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초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갖고 있는 이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다 같이 공유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네. 그걸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중대재해 사이렌이라고 사이렌 피포 사이렌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전국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3만 명이. 어휴. 3만 명. 사실 중대재해라고 하면 건설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윤정 원장님께서 작년이었죠.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그날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초반의 A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A씨는 회사에 취직한 지 2년 9개월밖에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었고 집에서는 소녀 가장으로 알려졌던 이제 그런 딸이었는데요. 빵 공장 일이 야간, 주간 이렇게 12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날 A씨가 야간 근무를 들어가서 오후 10시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A씨가 공장에서 하는 일은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재료들을 배합기에 부어서 소스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그 소스 재료통 하나가 15에서 17kg에 이제 달하고요. A씨 혼자서 그 1m 깊이가 되는 그 통에 배합기에 재료를 붓고 잘 섞였는지 보고 또 붓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반복하던 그런 일을 했었대요. 이제 그러던 도중에 이 소스 배합기에 A씨의 몸이 이렇게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예, 사고를 당했고 나중에 동료들이 와서 기계 A씨를 꺼내주긴 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합니다. 기억나요. 정말. 네, 맞아요. 너무 큰 사고였고. 그렇죠. 아니 근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왜 몸이 끼? 그런 일은 원래 혼자서 하는 일인 건가요? 얘기만 들으면 두 명이 같이 했어야 하는 작업 같은데.
뭐 2인 1조 작업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명이 동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는 2인 1조 작업이 매우 바람직한 작업인 거죠. 중요한 거.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라고 의구심을 품을 정도의 큰 기계가 아니에요. 요만한 기계예요. 조그만 저도 기계.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좀 약간 신경 쓰여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기계에다가 끼워서 사망하신 건지. 진짜 앞치마 같은 게 끼면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회전체가 안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밀가루와 소스들이 같이 들어가서 혼합이 되고 있는 이 과정인데 이게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죠? 천천히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근데 그 천천히 섞는 게도 만약에 사람의 몸의 일부가 끼면은 맞습니다. 그거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이 워낙 그게 강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화 현장에서 바바리를 입고 오토바이 타다가 바바리가 꼈어요. 어디 오토바이. 오토바이 뒤에 바바리가 꼈어요. 순식간이에요. 진짜. 야, 저 아직도 아 그때 사고 네. 다치신. 그래도 살겠다고 그걸 바바리에서 벗어서 다행이다. 아스팔트에 쭉 돌려서 진짜 순식간. 순식간에. 진짜 순식간에. 뭐에 이렇게 돌아가는 물체 뭐 하나 끼면 그치. 근데 이 사고가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파장이 좀 컸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사건이 커지고 공분을 산 건 사건 직후 회사의 대처 때문이었죠. 일을 하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 라인은 지금 정리도 수습도 잘 안 됐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회사가 시키는 대로 나가야지. 그 나름 이제 그 길 안 나가게 되면 회사에 또 혹시나 불이익 받고 승진에 문제가 있냐 해서 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나 해서 한번 거기 방문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서? 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바로 사고가 발생한 그 작업장에서 같은 작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사고가. 그렇죠. 아니 정말 자기 자식이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너무 이거 충격적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동료들일 테고 비슷한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회사 대처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사고 직후에 배악기에 낀 이분을 꺼낸 것도 물론 사고 현장에서 있던 40명이 넘는 그 노동자분들이었는데 그대로 현장에 투입됐죠. 사실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작은 것만 하나만 봐도 오래 가요. 잔상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케어도 없이 계속 일을 감행하려 해서 이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좀 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화가 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근데 이런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2차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뭐 사고를 목격했거나 아니면 목격하지 않아도 정말 어제까지 같이 일한 동료인데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분들도 피해자인 건데. 기사를 보는 국민들도 다 그런 정신적인 맞아. 피해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기사를 보면서도 맞습니다. 네. 이거를 직업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공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의 기억이 떠올라서 업무가 방해도 많이 되고 그다음 무엇보다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 리스크가 돼서 더 트라우마에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사측이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좀 사고를 수습하고 또 직원들 멘탈 케어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시간들을 맞아요. 좀 줘야 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좀 오히려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굉장히 위험한 일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직업 트라우마의 그 골든 타임이 겨우 일주일에서 한 달이고 그 안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런 이제 그게 발병이 되죠. 극심한 후유증에 오래 시달리기 때문에 네. 이런 대처가 잘 되게 필요합니다.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사고 아니잖아요. 네.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기 전에 아물 수 있게 같이 도와주는 것도 당사자만이 아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베르 작가님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중대재해 감축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준비해 주셨다고 혹시- 하거든요. 네. 닥터베르의 사파 궁금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아, 이제 파워레인저 아니에요? 파워레인저. 네. 안전레인저. 안전레인저. 고벤져스. 네. 살리자 고벤져스. 고벤져스. 네. 아, 그리고 안전모네요, 안전모. 네. 네. 겨냥이. 그리시는 고양이 중에 제 코랑 좀 닮은 고양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코가 다 작아. 코 좀 커다란 네, 건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무기를 된다고.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오, 청년 여성 산업재 여권 달성. 야, 정말 너무 반가운 플랜카드네요. 아, 진짜 반갑다. 진짜 반갑다. 자, 닥터베르 작가님의 그림처럼 정말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치지 않고 저 표정 보세요. 저렇게 활짝 웃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3년 연속, 5년 연속, 10년 연속. 맞아. 예, 산업재해가 0건 달성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살리자고에서는요, 이미 발생해버린 사고들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모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네, 우리 본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러 지금 방방곡곡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소주 회사, 지방의 소주 회사는 술잔은 꺾어도 안전은 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주병 라벨에 딱 붙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 뭐 하여튼 이런 형태로 생활 밀착형으로 안전 문화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가 그보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오늘 잘 나왔다. 그리고 제가 간만에 제 밥값을 좀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우리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문득 떠오르는 게 노래방 마이크에다가 노래는 불러도 구급차는 부르지 마. 천재야. 또 천재네.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비는 내려도 안전은 내리지 마. 어머, 소주 한잔 하면서 어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치면서 오늘도 끝내볼까요? 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